6월 20일 민심이 갑이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그 엽기 시사 일색의 그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의되는 사람은 1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손혜원, 홍문종, 김재동, 복귀왕 사람 이름입니다. 복귀왕. 그리고 극문 똥파리들의 게시판 난동 외에 기레기들에 대한 비평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요점 위주로 이런 것들은 많이 보도된 내용들이니까요. 네. 서둘러서 진행을 하죠. 우리 1부가 또 길었죠. 네. 항상 그 중요한 주제는 길게 좀 진행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대북 송금 특검 6.15 사실 이게 훨씬 중요한 논제인데도 네. 조금 중요한 걸 얘기하면 조회수가 줄어드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네. 그 논의를 한번 시작해 보죠. 일단 그 손혜원 의원이죠. 네. 무소속입니다. 손혜원 의원이 다시 또 그 검찰 불구속 기소로 인해서 다시 그 부각됐어요. 네. 그런데 특별한 내용은 없어 보여요. 한번 그 소개해 주시죠. 네, 18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손 의원을 부패 방지 권익 위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것이 그동안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만 거론됐었죠. 네. 그리고 부패 방지법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검찰에 의해서 경찰입니까? 검찰입니까? 검찰이죠. 검찰입니다. 네. 네, 남부지검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발표를 했죠? 검찰에서? 예,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도시재생 사업에 목포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당시 목포시장을 만났는데 여기서 목포시의 내부 자료를 받았다. 그것을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 그 정보를 이용했다라는 거죠. 네, 그 뭐 기사 자료나 아니면 뭐 극문 똥파리들에 의해서는 보완 자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일반인 한 사람이 이 문항을 자기도 열람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목포시에서 보완이다. 그래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그 보도가 그 엇갈리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방송에서 누차 얘기해 왔듯이 그 문재인 정부를 그 균열낼 인물로 그 삼철과 손혜원을 들어왔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그 사실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그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취득한 정보를 그 자기 그 어떤 이기적 목적에 사용하는 거 네. 이런 것과 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그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를 취득한 뒤에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지인들이 매입토록 했다. 이게 이제 그 새롭게 크게 부각된 거고, 이것을 그 조선일보 같은 데서 아주 교묘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그 손혜원의 그 부도덕성, 이중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써냈어요. 네. 일단 우리는 그 손혜원 의원의 그 오지랖, 씨알 때문에 오지랖. 사실 국회의원이면 얼마나 바쁩니까? 네. 그리고 국회의원이면 직접 이런 사업을 앞만 뜯이는 사업이라도 직접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뜯이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법적 지원을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에요. 네. 그런데 이 손혜원의 그동안 그 활동이나 언행이 정말 이 세상 모르고 그 이렇게 그 난동에 가까울 정도로 어지러운 행태를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손혜원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그 이 방송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새로운 걸 하나 느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보안 자료라는 것이 말이 보안 자료 이게 뭔가? 이게 모호하잖아요. 보안 자료가 뭐예요? 그리고 내부 문건 이게 뭐고?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보안 자료가 뭐예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이 보도되는 거에 따르면 그 이 보안 자료라는 것이 사실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자료였대요. 그리고 특히 이걸 보안 자료라고 얘기한 것은 검찰의 실수였다라는 그 손혜원 측의 반발이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안 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의 실수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목포시에서도 부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목포시에서 그리고 목포시장이 보안 문서를 손혜원한테 전했다면 이건 목포시장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로 이게 그 대비 또는 이렇게 보안 문서였다면 이 손혜원은 구속됐어야 돼요. 불구속 기소가 아니라 그겁니다. 예. 근데 손혜원의 혐의는 구속감인 것으로 혐의 발표를 해놓고 구속을 못 시켰다 그겁니다. 우리가 손혜원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거하고는 또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검찰 발표를 보면서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은 손혜원이 그동안 그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은 명백해요. 그러나 이게 과연 보안 문서였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할 수밖에 없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권력이 이제 손혜원도 내치기로 하지 않았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네, 실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줘왔잖아요. 네, 여당에서도 손혜원 기소 관심 없다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좀 감싸다가 그동안은 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수 씨하고 가깝다니까 뭐 그 함부로 말도 못하고 이렇게 감싸는 척 했다가 알고 보니까 이 손혜원이 호가호의가 심하거든요. 그 양정철이나 전해철처럼. 그런데다가 총선을 앞두고 여당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고 있고 공격의 티켓이 그 대통령 부인한테로까지 옮겨가고 이러니까 이 권력의 어떠한 그 이 지휘부가 있다면 그쪽에서 손혜원은 이제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다는 방침을 내린 건지 이런 판단이 좀 들어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에 검찰 발표에는 무리가 있어요. 이 보안 문서라고 규정한 거.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보안 문서냐 아니냐가 재판에서도 밝혀질 거고 네. 이번 그 조사를 보니까 일부는 손혜원 측의 반박에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 손혜원이 그 국회의원의 본분을 벗어나고 공직자로서 일탈과 탈선 행위를 여러 가지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리고 자기 그 부친의 그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도 또 잡음을 일으켰고 네, 전화 신청. 참 여러 가지가 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보안 문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판단을 지금으로서는 보류할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이 권력에서 손혜원을 더 이상 비호하지 않기로 결정을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될 경우 손혜원의 앞날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는 해봤습니다. 네. 네. 자, 홍문종 자한당 의원이 탈당해서 대한애국당. 대한애국당으로 가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를 어디서 했죠? 태극기 태극기 집회에서. 집회에서 했어요. 막 열렬한 환영을 받더구만요. 네. 태극기 집회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탈당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출세했다, 영전했다. 왜냐하면 대한애국당으로 가서 공동 대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 이전의 대표로 대표는 추대했죠. 누구였죠? 조원진. 조원진이었었죠. 네. 예. 그래가지고 조원진과 함께 이제 대한애국당 공동 대표로 모시겠다. 이런 발표를 태극기 앞에서 했더니 막 태극기들 아주 열렬해요. 사실 말입니다. 우리나라 이 태극기들을 보면 이건 좀 심한 얘기일지 몰라도 저는 이번에 그 홍콩 시위를 대하는 이 한국의 그 인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또 동시에 나타나요. 예. 참 그걸
무조건 중국에서만 데모하면 민주화 시인 줄 알고 그걸 무슨 엄브렐러 우산 혁명이 뭐니 왜 혁명이란 말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촛불혁명이라고 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심지어는 진보 정당들에서 다 촛불혁명 장미대선 하더니 이게 모양주의와 결탁된 비자주의식이 중국 문제나 이런 것들을 잘못 보게 해요. 저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 홍콩 시민들의 그 데몬스트레이션은 오히려 태극기 집회와 성격이 비슷하다. 예.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는데요. 네. 자, 지금 이건 논의사항은 아니고 아무튼 일단 그 홍문종이 이거 가만히 자한당에 있다가는 공천 탈락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살 길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주 막 큰 소리는 엄청 쳐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는 10월, 12월 많으면 4, 50명의 한국당 의원들이 동조할 것으로 탈당에 동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홍문종이 나가서 네. 4, 50명의 자한당이 탈당에 동조할 정도면 그 당에 남아서 그냥 당대표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4, 50명이 그렇게 예. 생사를 같이 할 정도면. 그러네요. 그러니까 홍문종은 이건 거짓말이다. 이건 그 공천 탈락에 대비한 자구책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또 박지원 정치평론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박지원 정치평론가는 또 우리와 다른 견해를 내놨어요. 네. 뭐라고 했죠? 예, 친박 신당이 생길 것이고 거기에 최소 20석은 얻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박지원 정치평론가가 전략적으로 이 탈당을 부추기려고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또 박지원 정치평론가가 이렇게까지 또 한 것 같지는 않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어요. 저도 그런데 저도 막 20석을 얻겠다 이런 거는 믿어지진 않지만 실제로 그 친박연대 그 공천 나와가지고 네. 당선 굉장히 많이 됐었잖아요. 자, 그땐 또 그러니까 그때고. 이건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던 대로 역사는 반복되지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 박근혜의 위력하고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만화책 보고 있는 박근혜의 위력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사람은 똑같이 박근혜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저 역사가 반복된다는 고정관념에서 내린 좀 이렇게 아니란 판단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전 제가 보기에는 이 친박신당 만들어지면 여기에 동조 탈당할 사람은 거의 없고 나중에 이제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여기에 좀 동조하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선거법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 정당 투표에 의한 비례대표를 확보할 수는 있을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3명 이상 내기는 불가능하다. 예. 이런 판단을 해보고 이 홍문종의 탈당이 이 보수라는 말도 아깝죠. 이 수고보수 세력의 분열을 자초할 것이면 명백한 일이니까 네. 여러분들 이 사태를 가장 걱정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조선일보예요. 조선일보에서 가장 반대합니다. 어디를 그러니까 편들어야 이것은 될지 몰라서. 반대로 알 수가 좀 있죠. 물론 조선일보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하나의 증상으로 좀 알 수가 있죠. 제가 그 지난번 그 조선 측의 이호 선생 조문 방식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좀 제기했더니 그 어떤 분이 내 말을 듣고 그건 바미당의 의견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건 비논리적이죠. 바미당이나 뭐 민주당이나 뭐 별 차이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우리와 정치적 뜻을 달리하는 집단에서도 맞는 말을 할 때는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논리를 대면 안 되지만 결국 저는 이제 이걸 그 예외적으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걱정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 수구보수 세력의 분열인 것만은 틀림없고 어떤 명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박근혜가 위력을 떨칠 때 당을 나가가지고 그 친박연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당선시킨 유권자들, 이런 유권자들은 정말로 그 의식도 없고
험한 그 비유적 표현을 쓰기에 적합한 인민들이라고 해서 민중들이라고 해서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죠. 잘못된 네. 판단을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진보 정당들 툭하면 그저 민중의 힘은 위대하고 민중에 의해서 뭐 얘기한다. 그러면 당의 영도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민중이 그렇게 잘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링컨이 게티스버그입니까? 네. 게티스버그에서 뭐 그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을 얘기했잖아요. 네. 뭐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 근데 그것을 중국에서는 달리 해석을 해요. 인민을 위한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치를 얘기할 때 인민의 책임지는 정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점이 큰 차이가 있어요. 인민이 정치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책임. 인민을 위하고 그 다음에 인민에 의한 정치일 수 있지만 인민이 직접 하는 정치는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그건 인민의 책임지는 그 고도의 정치력과 역사관을 가진 정치가가 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으로 보죠. 우리 이번에 이제 박지원은 요즘 정치평론가지만 정치하다가 최근에 유튜브로 돌아선 사람 정치인 가운데 그 홍준표. 다블레오 유시민과 그리고 그 발정홍이 있어요. 홍카콜라. 네, 홍카콜라. 이 홍준표는 최근에 이제 유튜버가 됐는데 네. 홍준표 유튜버가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니까 한국당한테 아주 심한 말을 보고만요. 뭐라고 했죠?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재앙을 맞을 것이다. 네. 고수 괴멸 작업이 시작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죠. 이 홍준표는 윤석열을 또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지금 한국당 요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는 또 심정도 조금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잘 대처하시오. 그 중국까지 참 요즘 그 홍준표의 심정도 복잡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블레오 유시민의 심경도 저는 복잡하리라고 봐요. 이 대선 출마를 분명히 저울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일제히 그 유시민, 유락치 또는 돈텔레오 막 이런 공격이 가해졌잖아요. 네. 사실 우리가 유시민 특집을 6부작으로 했잖아요. 네. 조회수가 다 평균 3만이에요. 네. 우리처럼 힘없는 유튜버도 평균 조회수가 3만으로 6부작이 채워졌다 그겁니다. 네. 이런 걸 다블레오 선생이 모르겠어요? 야, 이거 출마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제야 언론, 언더그라운드 언론들의 집중적인 성토와 공격과 논의가 있으니까 실제로 유시민의 대선 지지율이 3%로 떨어졌어요. 그거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 빼버렸죠. 친유 신문들이 조사를 뺀 거 아닙니까? 친유, 친문, 이 친노 신문들도 좀 조심해야 돼요. 머리가 일단 안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찬성이 49.9가 나오고 윤석열 반대가 35.6이 나왔다 그겁니다. 네. 이걸 친유시민, 친노무현, 친문재인 신문의 대표인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는 제목을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윤석열 찬성 50. 이건 49.9니까 50으로 반올림한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 35. 이건 아예 소수점 이하는 버렸어요. 35.6인데. 네. 이런 짓거리를 하면 영락없이 기레기 소리를 듣는다 그겁니다. 반올림하려면 똑같이 반올림해가지고 50대 36이라고 하든지 뭔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얄팍한 짓을 하는지 참 우리나라 이 진보연하는 기레기들도 한심해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홍준표의 심경도 아주 복잡하고 유블레오의 심정도 상당히 복잡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가운데 또 다른 엽기. 최근에 그 김제동의 강연료가 네. 문제가 좀 됐어요. 네. 네. 한번 이거 말씀을 한번 해보죠. 김제동 강연료를 얼마씩이나 받았어요? 보통 1,000만 원 이상씩 받았죠. 예. 네,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네. 강연을 하는데, 근데 이 강연 자체가 뭐 사기업에서 하는 강연이 아닌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네.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된 기관에서 기관들에서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론이 특히 또 자한당에서 신나가지고 이걸 문제 삼으니까 김제동을 또 감싸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법륜, 김어준, 황교익 등이 있습니다. 법륜, 김어준, 황교익. 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그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지들 또 이 정도 받으니까 좀 더 받고 싶고 이걸 변호하고 싶으니까 이런 그 개념 없는 변호가 나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강연료를 적게 받으면 이게 덤핑이다. 명품 강연 비싼 건 당연하다. 뭐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게 문제지 김씨 논란에 대한 물타기일 뿐이다라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제 그런 계속 옹호를 한 겁니다. 네. 받을 만큼 받았다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김제동만 비싸게 받은 거 아닌데 왜 김제동만 갖고 난리야? 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사실 뭐 저도 그 강연을 적지 않게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뭐 제 강연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따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현상 간단히 그 장자의 얘기를 가지고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장자 친구 조상이 그 위나라인가요? 글로 가서 유세를 하고 와가지고 거기 그 제후한테 그 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수레를 뭐 열수를 10대인가 뭐 이렇게 100대인가 뭐 이렇게 얻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고액 강사료를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러면 그걸 자랑하면서 장자한테 너는 이런 거 못하지 하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있죠. 네. 네. 종기를 치질을 핥아주는데 부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법이다. 너는 어디를 시잘데없는 소리 아니고 내 앞에서 딱 꺼져라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물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이게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전폭 지지하는 김제동에게 많은 강사를 줘가지고 초빙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의 눈에 들여는 이 얄팍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기회주의적 속성도 있지만 또 이런 강사료가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하는 이 상당히 중답지 않은 법륜과 그리고 그 김어준이라는 아주 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음모 선동론자 이런 사람과 또 황교익이 또 뭘로 그렇게 유명해졌냐. 난 처음에는 황교안인 줄 알았어. 황교익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밥 먹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뭐 음식 전문가예요? 뭐 미식가라고 그러는데요. 지들이 뭐 조금 유명해졌다고 해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이라는 이러한 의식 같은 것은 장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로 좀 끝내고 싶어요. 이럴 때 또 이현주가 탁현민한테 강사를 또 밝히라고 그러니까 탁현민이 신박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안 되는 치졸한 말을 쓰면서 지 강사료는 학교에서는 100만 원, 관공서에서는 300만 원, 기업에서는 1,550만 원이다. 어쩔래?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이런 걸 편들고 나서는 이 개돼지들을 보면 조금 이렇게 절망스러울 때도 좀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인 및 공직자 등의 강사 수당이 이 국가 정책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등급이 특 1급서부터 5급까지가 있는데 특 1급은 전직 장관,
네. 뭐 대학 총장,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단체장, 대기업 회장인데요. 네. 최초 1시간은 40만 원, 초과는 매 시간당 30만 원, 시간 보상 수당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 기준액이 있구만요. 네. 예. 그다음에 유명 예술인 종교인 이해유산 유명 인사는 1급에 해당이 되는데 최초 1시간 25만 원, 초과 매 시간당 12만 원, 시간 보상 수당 1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공공기관에서는 그렇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보니까. 네. 네. 자, 또 이런 가운데 이 복귀왕이 지금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죠. 네. 네. 이 복귀왕도 무슨 예산시장인가? 아, 예산이 아니라 아산입니다. 아산시장이요. 아산시장인가 할 때 김재동한테 뭐 강사료를 뭐 2번에 걸쳐서 2,600만 원인가 뭔가 줬다면서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이 복귀왕은 또 예산도 아주 변칙적으로 사용을 했더구만요. 네, 이거 하면서 또 변명은 관행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2016년에서 2017년 시 예산 가운데 청원경찰 근무복 제작비 등 피복비를 이용해서 비서실 직원들에게 1년에 2차례씩 모두 4차례에 걸쳐서 2,930만 원 상당의 옷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원경찰한테 가야 될 예산을 네, 지 비서실 직원들한테 네. 전용을 했다 그거죠? 네, 나쁜 뭐- 놈이네. 네. 여기서도 남녀 차별이 나오는 게 네. 국장실 직원 중 남성에게는 60만 원 상당, 여성은 30만 원 상당의 정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남녀 차별까지 있으면서 그다음에 청원경찰 근무복을 이- 유용 네, 횡령 유용한 거네요. 네, 아, 이런 걸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래 거. 뭐 이순신 축제 때 김재동이를 2번씩이나 불러가지고 2017년에 1,500만 원. 그다음에 또 한마음체육대회 교직원 보육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면서 1,200만 원 강사료를 지불하면 네, 이게 누구를 위한 행사예요 때문에 이게? 이 강사 수당 규정에 맞게 줘야 돼요. 아, 저는 이 문제는 이 복귀왕이 이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거 되게 중대한 사안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아산시장으로 그 연임을 하면서 8년 정도 이제 그 아산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네. 이런 일들이 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 좀 심각하네요 정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가오는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이 자한당과 바미당이 잘 연합을 해가지고 이 대선에 도전하면 이거 정권 뺏기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심하게 듭니다. 또 이런 가운데 또 엽기적인 이 극문 똥파리들의 네, 민주당 게시판 난동이 지난주에 불거졌어요. 아니 게시판에 난동이라는 게 네. 그 민주당 게시판이라는 게 보통 정당 게시판이 당원들 게시판이 있고 뭐 자유 게시판이 있고 뭐 그런데 여기도 네. 그렇습니다. 예. 당원 그리고 게시판에서 이제 새로 개설을 했고 네, 이 게시판을 개설하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공약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제 뒤늦게 이제 개설을 했고 당의 현대화에 대해서 좀 토론해 달라라는 그 취지까지 밝혔는데도 대단히 현대적인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소개를 네. 좀 해주실래요? 네, 이게 지난 5일에 네. 그러니까 권리당원 자유 게시판을 오픈을 했는데요. 네. 1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게시글을 그 이전에도 물론 많았고 네. 살펴본 결과 게시글 341개 중 이 지사를 비방 조롱 규탄 반대하는 글이 무려 240개나 됐습니다. 게시글이 341개인데 그러니까 18일 아, 오전 그것은 8시부터 6시까지 봤을 때요. 최초의 시점이네요. 예. 네. 지금 당원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만든 온라인 플랫폼이 있어요. 이름 짓기도 플랫폼은 무슨 플랫폼이 그냥 게시판이라고 하면 됐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재명 그 지사를 인신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사실 검증과 재판을 통해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게시판에서 이 지사를 지칭해 가지고 형수 보X
집회 이런 그 혐오성 게시글이 올라왔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방금 우리 강명기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그 권리당원 토론 게시판이 있고 권리당원 자유 게시판으로 이원화돼 있는데 11일이면 지금 아주 오래전이에요. 11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자유 게시판에는 1만 187건 그리고 토론 게시판은 649건의 을이 올라왔네. 그 뒤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더 올라왔겠죠. 네. 일단 폭발적인 호응은 이끌어냈어요. 그런데 내용이 문제죠. 13일 오전 기준으로 그 기준 시점을 바꾸면 자유 게시판에서 조회수가 가장 높은 글은 친문적폐 운운하는 찌패거리 몰아내자. 여기에 1217회의 좋아요가 눌러졌어요. 그다음 토론 게시판에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은 민주당에서 없어져야 한다. 이게 384회로 좋아요 1위. 1위가 아니라 2위. 근데 이제 이거에 반격을 가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이재명 일 잘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게 424회. 그다음 민주당 게시판 수준 참 적나라하다. 이게 371회의 좋아요가 눌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친문적폐 운운하는 찌패거리 몰아내자. 이게 1217회나 됐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 민주당 게시판 수준이 참 적나라하다. 이런 내용은 지금 그 좀 자조적이고 양비적인 글이죠. 양비적인 글이니까 지금 그 이재명 지지하는 그 글이 이 횟수로만 볼 때 424고 이재명 몰아내자가 1217이면 이건 1대3의 비중이에요. 지금.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세력은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4분의 3이 이재명을 물론 이제 그 제3자도 있겠지만 이재명에 대한 지지자와 극단적 반대자의 비율이 1대3밖에 안 됐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에서의 앞길이 대단히 험하다. 네. 이런 그 예상을 또 갖게 하죠. 이런 가운데 과연 그 이재명 캠프와 이재명 지지자들은 어떤 노선을 취하고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아주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그 잠시 그 공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그 기레기 비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농촌에 가서 느꼈던 것이 참 공부하고 학습할 시간이 일반 이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렵겠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보니까 방송도 좀 확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네. 그래서 우리 이 소리 방송에도 다른 그 출연자도 하나 이제 그 조만간 더 보강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영상 방송도 조금 늘려갈 생각입니다. 그냥 그 교통 좋은 곳에 그 스튜디오를 겸한 교실 하나가 있으면 이제 가장 편한 건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또 제기될 수도 있어서 우선 어쨌든 조금 이 6월과 7월 네. 이대로 좀 유지를 해가면서 우리들이 논의를 내서 8월부터 우리 영상 방송을 좀 확장할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투척해 주시는 자율 청취료가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김갑수 유튜브 방송의 자율 청취료 투척 계좌는 한국시티은행 541-23-268-01입니다. 이 밖에 그 책을 구입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백권대학 10만 원, 그 다음에 역사서적 3권 6만 원, 그리고 이 4권을 모두 합하면 15만 원입니다.
이 책을 구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한국시티은행 541-120-23-268-01에 해당 금액을 투척하시고 문자번호 010-5264-2300에 책을 받으실 분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명기해 주시면 주말 일자를 빼고 계산할 때 이틀 정도면 책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직접 이 모임을 가져보니까요. 네. 역시 이렇게 방송보다는 이 직접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네. 학습 효과는 가장 커요. 네. 그리고 이 집중적인 또 강의를 할 수 있는 게 백권대학보다도 우리 학습 답사예요. 네. 예. 그래서 학습 답사에 참여했던 분들은 어김없이 이 놀라울 정도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유대의 감도 아주 더 강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학습 답사는 2019년 10월 8일부터 13일까지 5박 6일로 전개되는 중국 섬서성 시안과 연안과 쯔단현 우치입니다. 여기에서는 중국 그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에 대한 고대사와 그리고 중국 대장정 이후의 그 연안 시절과 그리고 신중국, 건국 이후의 중국 현대사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고 총 강의 시간은 한 8시간 내지 10시간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명 정원으로 진행되는 이 마신사 2차 답사에 지금 지원 확정자가 17명입니다. 17명이고 그래서 지금 3자리 정도의 빈자리가 있습니다. 이 답사에 참여하실 분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02722-4434 길버 투어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기레기 비평. 예. 네. 우리 또 기레기 비평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기레기를 언론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겠다는 것이 우리 또 방송의 중요한 취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먼저 조금 시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지난번 그 북측에서 이호 선생의 조문을 올 때 김혜정 부부장이 이 판문점에 와서 그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했죠. 네. 그때 마중을 나갔던 것이 정호영 실장과 박지원. 의원 등이었는데요. 그때 김여정 부부장이 무슨 말인가를 했는데 네. 그걸 지금 그 청와대 측에서 묵음 처리를 묵음 했죠. 처리를 해서 기자들에게 줬죠. 네. 화면만 준 거죠? 소리는 없이. 네. 풀 뭐 화면 중에서 그 부분만 그 묵음을 부분만을 이제 묵음을 처리해서. 삭제했다고 해서 이 기레기들이 대거 지금 항의를 했어요. 난동을 네. 부린 거죠. 뭐 어쨌든 그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네, 그 묵음으로 한 것에 대한 항의로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지금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막 벌떼처럼 했대요. 네. 51개사 가운데 44개 언론사 네네. 기자단이 네네.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이 보도를 했을 때 독자와 시청자의 알 권리는 물론 충실한 사실 전달을 위한 기자단의 노력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라고 하면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통일부 기자단이 이제 네. 청와대 관계자가 어떤 말을 했냐면 기자단과 협의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이것은 그 기자단과의 신뢰 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이제 그 대들었는데 저는 여기서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전폭 지지합니다. 지금 44개 언론사 기자단이 긴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이 성명의 처음과 끝이 이런 겁니다. 그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처음은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지난 14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이 말 쓰는 거 보세요.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뭐예요 이게.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 대해 독자와 시청자의 알 권리는 물론 충실한 사실 전달을 위한 기자단의 노력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시작했고 네. 이 긴 성명서의 마지막은 이에 기자단은 해당 발언을 한 청와대 고위 당국자에게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정부는 향후 남북 대화와 접촉, 방북 등과 관련해 독자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안해 북측과 협의하길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이에요. 네. 자, 이 긴 성명서의 처음과 끝에 공통점은 뭐가 있습니까? 알 권리란 말이 들어가 있죠. 네. 네. 대체 알 권리가 뭐예요? 알 권리라는 말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이런 권리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아주 특이한 주장이고 남들이 안 하는 주장이니까 처음에는 황당하게 보는데 여러분들 보편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대체 알 권리라는 권리가 어디 있어요? 모든 걸 알아야 할 권리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리고 모든 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남북관계의 정상급의 대화는 이건 사초예요. 비밀로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밝혀져야 될 것이 있으니까 문서가 보존 기한이 있는 거고 네. 20년 30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기레기들이 이걸 다 알 권리를 국민들 팔아가지고 툭하면 알 권리 하는데 알 권리란 권리는 세상에 없어요. 크게 관해용해서 얘기하면 알 자유는 있죠. 알아야 알고 싶어 할 자유는 있는데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습니까? 지가 능력껏 알면 되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이창동 문화부 장관이 얼마나 짜증나고 신경질 나왔으면 기자들한테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서 니들이 알만한 거 다 알아라. 좀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지들이 능력껏 알아내면 되는 게 기자지. 알 권리라는 거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알 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럼 기자들이 알아내든지 말든지. 예, 그리고 정부로부터 돈이나 안 받으면서 이런 말을 하면 몰라. 수백억씩 지원받으면서 무슨 국민의 알 권리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음성을 지울 필요가 있었느냐는 질의에 모든 것을 다 공개할 수 없고 북한과 만남은 다른 곳보다 더 특수하다. 당시 육성을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무조건 공개하라는 건 관행이나 현실과 맞지 않다. 그렇죠. 답변이 충분한데요. 게다가 보세요. 어저께 북에서 그 배 한 척이 내려왔죠. 네. 네. 배 한 척이 내려와가지고 4명인가 왔는데 2명은 아예 귀순을 하러 왔고 예. 2명은 뭣도 모르고 이제 딸려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놈이 나쁜 놈이에요. 지들이 오고 싶으니까 배를 고장냈어. 의사 표시도 않고 2명까지 딸려서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2명은 나 남쪽에 살고 싶지 않다. 고향 가겠다니까 2명 돌려보냈잖아요. 예. 네. 그게 뭐가 문제예요? 바다가 뚫렸다? 그게 무슨 바다가 뚫리고 말고가 어딨어요? 적에 또는 다른 나라의 군대가 침범을 해왔다면 몰라도 남측에서도 북으로 많이 가요. 압록강에서 풍덩 빠져서 들어가고 그럼 북의 경계망이 뚫린 겁니까? 여러분들 좀 고정관념을 좀 깨세요. 몰래 다른 나라에 들어가고 나가는 건 못 막아요. 그건 발동도 없이 무발동으로 파도에 실려서 오고 조용히 오면 그걸 바다에서 어떻게 다 막아요. 그걸 무슨 노크 기순이니 노크 무슨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무슨 뭐 방어선이 뚫렸다는 동 안보에 공백이 생겼다. 남과 북을 오가는 사람 막말로 자유왕래 선구적 실천자들 아닙니까? 어? 맞습니다. 예. 그래야지 남과 북이 자유왕래 되고 저 북에서 남으로 오는 사람 많고 남에서 북으로 가는 사람 결국 많아지면 통일이 가까워지고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각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제발 이 기레기들한테 넘어가서 우매한 민중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알 권리라는 게 그런 권리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그 기레기 비평을 첫 번째 이걸로 했고 두 번째 채널A 기레기 정말 끔찍하더구만요. 채널A 기레기가 이번에 징계받았죠. 네. 네. 이런 건 징계 정도가 아니라 허가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보도했어요 이거? 말하기도 참 민망한데. 예, 민망하지만 좀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네. 베트남 여성 보자 화색도라
네. 이런 방송을 내보내는 여대생 거죠. 모자. 예. 네. 네. 그래서 또 소개를 해주시죠. 예, 채널 A 김진의 돌직구 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네요. 이 김진이라는 사람 알죠? 옛날에 저 무슨 음식점에서 혼자 음주운전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거 어떤 네티즌이 저 동영상 올린 적이 있더구만요. 그 김진입니까? 예예. 몰랐네요. 똑같은 김진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예, 어쨌든 뭐 네. 이름은 똑같습니다. 김진 아마 사람도 같겠죠. 그 김진보다 좀 나이가 어린 김진이에요. 예. 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2월 27일 날 베트남에 그 정상회담이 있을 때 흰색 베트남 정통 의상을 입은 여성이 꽃다발을 건네들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에 내리자마자 유독 환한 얼굴의 미소를 보이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반 대학생이라기보다는 연예인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믿겨질 정도라고 하면서 아마 이설주 여사가 함께 왔을 때는 이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같이 공연했던 또 교래기. 네, 사실 김경민 경희대 겸임 교수님, 네. 겸임 교수라는 게 옛날 시간 강사만 또 못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다 교수라고 이름 써요. 물론 교수가 별것도 아니지만. 자 어쨌든 얘기해 보세요. 김병민 이 교래기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갑자기 화색이 도는 모습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여성으로부터 꽃다발을 전했을 때라는 네. 등으로 동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트남에 얼짱 여대생이라고 해요. 얼짱 대학생. 연예인급. 얼짱 연예인급의 얼짱 대학생이 꽃다발을 주니까 얼굴이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또 그러면서 리설주 여사가 따라왔더라면 이런 짓 안 해줄 거야. 얘들은 모든 사람을 지네들 수준으로 생각하는 네. 거예요. 지들이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이런 채널 A. 야, 이건 정말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법정 제재를 받았는데 네. 어떤 조항을 위반했냐면 양성평등과 관련된 조항을 위반해서 제재를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옹졸하게 겨우 양성평등만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이런 건 민족 분열책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건 민족 분열책이고 민족 화합을 방해하는 책동이거든요. 이런 수준의 기레기들이 무슨 말 권리가 있다고 또 청와대에다 항의하고 근데 이거 보니까는 여기 네. 이제 방통심의위원회에 있는 상임위원도 네. 기레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전광삼 상임위원이 하는 게 네. 누가 꽃을 주느냐는 중요한 취재 포인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걔들이 심의위원들이에요. 이 그러니까 심의위원 전광삼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말을 했구만요. 네. 그러니까 또 걔는 또 심내기네 말하자면. 관심을 끌 수 있으면 다 뉴스 대상이다. 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네. 이것보다 더 심하죠. 요즘 한국 기레기들은. 자, 우리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적폐는 이 지식인 기레기, 언론인 기레기, 법조인 기레기, 네. 그다음에 또 의사 기레기들도 많습니다. 의뢰기라고 하죠. 기레기가 네. 아니죠. 그 의사들도 유치한 수준은 또 최근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주치의를 이제 그 한방도 하고 양방도 하는 이제 한방도 하고 이제 양의도 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꿨잖아요. 그러면 청와대 측에서 그 양쪽 한방과 양의를 다 하는 그 양방을 이제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의뢰기들이 또 무슨 성명 내는 줄 아세요? 의료법에 의하면 양의만 진짜 의사지 할인은 의사도 아닌데 왜 양쪽을 인정해 주는 발언을 하냐고 이었다이 또. 이건 의료계에 있는 모양주인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실제로 대학 사회에서 의대 교수, 법대 교수들만큼 이 말 함부로 하고 멋모르고 날뛰는 교수들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또 문과대 교수는 난 줄 아세요? 말은 조금 얌전하게 하는데 속은 또 위선으로 가득 찬 이 참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정말 이거 내가 너무 짜증 부리면 듣는 분들도 짜증 날 것 같으니까 그냥 웃으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한국 사회에는 저는 이 문화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예. 자, 그러면 오늘
아주 더운 날씨에 진행된 그 민심의 갑이다. 그만 뭐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끝낼까요? 네. 끝내겠습니다.